6월평가원 주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번. 자, 코사인 b파이 x가 2분의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하고 만나는 실근의 액수가 총 15개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한다. 이 b파이 x가 코사인의 실질적인 정의역이라고. 그러면 x가 0부터 2까지 변하게 되면 b파이 x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해? 0부터 2b파이까지. 따라서 코사인의 주기 2파이가 b번 반복이 된다. b번 반복이 돼. 그러면 코사인의 한 주기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에서 상수 2분의 1하고 만나는 실근의 개수는 한 주기에서는 이렇게 2개가 나온다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주기가 b번 반복되고 한 주기당 2번 만나잖아. 그러면 이 b게 만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상수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있다고 해봐. 이 합이 지금 1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b가 자연수, 그러면 이거는 홀수가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상수가 2개씩 만나면 홀수가 나올 수가 없겠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음수입니다. 음수. a가 양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마이너스 1. 그러면 한 주기당 하나 만나는 거고 주기가 b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b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가 몇 개? 5개. 그러니까 홀수 조건이 만족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값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7이 되는 거고. 15번 보겠습니다. 자, 가조건이 제일 중요한데 p의 범위가 어떻게 지금 주어졌어? 0과 3 사이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 지금 이 등호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등호가 달라진다는 얘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자,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구간의 양 끝점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구간의 양 끝점에 대해서. 그래서 p의 값이 0일 때랑 3일 때의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 범위에서는 지금 등호가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0과 3에서는 이렇게 등호가 만족이 될 거고, 맞습니까? 그리고 p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p의 범위가 0부터 3, 그리고 이 녀석은 3부터 6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랬을 때 지금 3이 공통이네. 그러면 등호가 만족이 된다는 얘기는 f의 절대값의 정적분과 정적분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호 변화가. 그래서 이 범위랑 이 범위에서는 항상 이 정적분의 값이 같기 때문에 f가 항상 양수거나 f가 항상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자, 구간의 양 끝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 0과 3일 때 이제 등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살짝 비틀어 볼까? 그래서 만약에 0 플러스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녀석이 0 플러스에서 3 플러스까지 변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3보다 작은 3 마이너스를 넣어봐. 3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 이 녀석이 3 마이너스부터 6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변하는 거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등호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조건이 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보면 3 플러스와 3 마이너스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3이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생기는 함수가 구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0부터 3, 3부터 6까지는 부호 변화가 안 생기는 거고, 근데 3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것도 3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3 마이너스는 여기 3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3이 있다고. 여기서도 3이 있어.
그러니까 3을 지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3을 지나게 된다는 얘기니까 보호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권이 의미하는 건 뭐가 된다는 얘기야? F가 3에서 보호변화가 생긴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F0이 0이야. 왜 0입니까? 상수항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P부터 P 플러스 3이 0을 포함하도록 할 수가 있나? 0을 포함하도록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지금 0과 3, 4에서만 지금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P에다가 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가 돼? 2까지가 되고, 이 중간에 반드시 여기 0이 있다고. 그러면 자, 0에서는 보호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안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안 생긴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 자, F의 최고차인 계수가 결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자, 0에서는 보호변화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3에서는 보호변화가 생긴단 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최고차이 음수가 돼버리면 0에서 이렇게 접하고 3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최고차이 양수가 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0에서는 보호변화가 안 생겨야 되겠고, 자, 이제 나조건 봅시다. 그래서 최고차이 음수일 때 먼저 보면, 자, 양수만큼 평균시킨다고? 양수만큼 평균시킨데 이미 F 자체가 0부터 3에서 양수야. 그러면 다시 양수만큼 평균시켜도 0과 3에서 보호변화가 안 생겨. 그러면 등호가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차이 계수 양수.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살짝 평균시키면 보호변화가 생기잖아. 자,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이 반대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호변화가 생긴다는 얘기. 맞아? 그랬을 때 Q 값이 얼마가 되면 마찬가지로 구간의 양 끝점 중에서 1이 돼버리면 이제 보호변화가 이제 안 생긴다고. 1이 최초의 점이 함수값이 되겠지. 자, 1만큼 평균을 시켰을 때 보호변화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그러면 1만큼 들어 올리면 이 녀석이 X축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0부터 3까지 해서 보호변화가 안 생기는 최초의 평행이동 값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최고차이 계수 한번 구해볼까? 최고차이 계수를 P라고 잡아주게 되면, 자, 어떻게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뭐야? 자, 이 길이가 지금 2입니다.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니까 극소의 위치가 비율관계. 자, 그러면 자, 이 극대값 0이랑 극소값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의 차가 1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최고차이 계수의 절대값에다가 2분의 2의 3승 해서 최고차이 계수가 얼마? 4분의 1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지금 F6을 구하라고 그랬어. F6을. 그래서 fx 구하면 되겠지. fx는 어떻게 되나? fx는 최고차이 계수 4분의 1이 되겠고, 원점에서 접하고 3,0을 지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6을 넣으면 돼.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식 계산에 좀 자신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그래프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이제 간격곱을 쓰면 된다고. 자, 여기 6에서의 함수값의 값은 어떻게 찾는다? 자, 근들 사이의 간격을 곱한다. 여기 6과 3의 간격, 6과 0의 간격. 그래서 여기다가 6 넣어봐. 그러면 6과 3의 간격 여기 나오고, 그 다음 6과 0의 간격 이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간다고. 최고차이 계수에다가 6의 제곱, 그 다음에 3. 알겠어? 6과 3의 간격, 6과 0의 간격. 근데 0은 중근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나? 자, 그리고 21번 봅시다. 보통 이걸 많이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fx랑 t랑 만나는 근들 중에서 뭐 가장 큰 근을 gt로 잡던가 아니면 가장 작은 근을 gt로 잡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t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주어진 거야? 함수가 지금 주어졌다고. 이렇게
이걸 뭐 HT라고 할까? HT. T가 아니라 어떤 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fx랑 ht하고의 근들 중에서 지금 가장 큰 거를 지금 gt라고 그러는 상태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했어? 그래프 해석을 했잖아. 그러면 f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고, 당연히 f가 단조 증가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면 gt가 연속이 날 확률이 높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 극대극소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자, 그리고 봐봐. f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미분하게 되면 지금 3t의 제곱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녀석은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ht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라고. ht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럼 봐봐. ht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ht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하나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가 바로 gt가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 극소값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어? 극소값 전까지는, 자, ht가 이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따라가면, 자, gt는, 자, 이 녀석의 x좌표가 된다고. 자, 근데 여기가 되는 순간, 극소값이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되나? 자, 이렇게 따라가다가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이 이거잖아.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점프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불연속이 됩니다. GT 값이 이거로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 녀석의 x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봐봐. 이렇게 두 개 만나면 여기에서 불연속, 여기에서 불연속이니까 불연속점이 한 점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야? HT가 이 극소값을 지날 때,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어. 이게 HT. 맞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지금 불연속? T의 값이 어디? 3일 때. 자, 그럴 때 지금 G3의 값이 얼마라고? G3의 값이 1입니다. G3의 값. 그러니까 HT가 3일 때 여기인데, 그러면 G의 가장 큰 값은 여기잖아. 이게 1일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G는 fx의 이제 정의역이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HT를 구할 수가 있겠네. HT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HT를. 지금, 봐봐. 3에서 꼭지점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자, 이 녀석의 극대값을 내가 네모로 잡는다고 하면, 자, 이 HT의 극대값은 fx의 극수값이랑 같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항등식 구조가 나옵니다. 항등식 구조. 이 식과 이 식이 같아. 그러면 우리는 항등식 구조에서는 어떻게 한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 당연히 얼마를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3을 넣는 게 아니라, 지금 f'1이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t에다가 2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이것도 빵, 그리고 이것도 빵이네. 그래서 빵은 여기서도 빵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4라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이 식은 여기서 날아가고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도함수. 자, 4t의 제곱을 넘기면 3t의 제곱이고 3t의 제곱. 자, 그리고 여기 1차식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6t입니다. 6t. 그러면 3으로 좀 묶읍시다. 그리고 상수 4 날라갔으니까 여기에서만 남는 거고 마이너스 9가 되겠네. 이렇게. 맞아? 그리고 인수분해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1이라는 글은 알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여기 위치 마이너스 3. 그럼 여기가 지금 4니까 1대 2에 의해서 여기는 2.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fx의 지금 극대값이 4라는, 극소값이 4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극소점 위치, 그 다음에 극대점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절편 마이너스 5까지 다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근해합이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을 해서도 구해도 되겠어? 인수분해 안 하고 여기서 근해합이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바로 알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무리해 봅시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F2가 되기 때문에 F2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간격곱을 좀 한번 써볼까? F2 그러면 자, 이 길이는 어떻게 한다고? 근들 사이의 간격을 곱한다고. 그러면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7. 7, 2가 아니라 여기 1. 그러니까 7 곱하기 그 다음에 1의 제곱. 그러니까 7이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4에서 7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4에서 7만큼 올라가니까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 다음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지금 AK가 10이 되는 K의 개수를 찾는 문제가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발견적 추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K가 1이 되는 건 몇 개, K가 되는 거 찾고 2가 되는 거 찾고 3이 되는 거 찾고 4가 되는 거 찾고 한 5 정도까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성이 있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되겠지. 그래서 AK가 10이 되는 게 몇 개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AK가 1이 되는 거, 2가 되는 거, 3이 되는 거, 4가 되는 거, 5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실제로 K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규칙을 찾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발견적 추론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AK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K를 실제로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처음 AK가 1일 때 한번 찾아보자. 자, 1일 때 K는 당연히 1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AK 값이 2가 될 때야, 2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점화식을 한번 봐봐야 되겠어? 봐봐. 우리는 1만큼 추가가 될 때 수열 AN이 1만큼 추가가 되면 이 항이 2배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4만큼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이 4배의 1을 더하던가 아니면 4배의 3을 더하던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봐봐. 지금 1만큼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 K를 2배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첫 번째 점화식밖에 우리가 쓸 수가 없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AK 값이 3이 될 때 그럼 이것도 자 1만큼 추가할 수밖에 없잖아. 자 4를 추가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4가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4가 될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1만큼 추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8이 되는데 이미 여기 4가 되는 원소는 지금 3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3은 추가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자 근데 봐봐 5일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 자, 5일 때는 AK 값이 5가 될 때, 자, 일단 1만큼 추가가 돼. 1만큼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각 항이 2배가 된다고. 16에, 그 다음에 6. 이런 식으로 해서 2배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걸 조심해야 돼? 지금 여기 1에서 1의 값에서 4만큼 이렇게 추가가 돼서 5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 A1이 1이기 때문에 여기다 1 넣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5하고, 7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서. 5하고 7. 알겠어?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봐봐. 이거는 무조건 짝수입니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 홀수고, 겹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겹칠 수 있는 게 없어. 짝수고, 홀수야. 이 집합과 이 집합, 이 군과 이 군이 겹칠 수가 없다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가 6이라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먼저 1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각각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32, 12, 10, 14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자 여기
2에서 4만큼 늘어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K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2를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 2를 넣어주게 되면 9하고 11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겹칠 수 없다고. 이것도 다 짝수, 다 홀수, 이렇게 겹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7. 이제 굳이 안 구해도 될 것 같아. 안 구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한 칸 커지면 어떻게 되나? 한 칸 커지면, 1만큼 커지면, 자, 이 녀석들이 다 몇 배가 되면 돼? 2배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6개 나오겠지. 이 녀석들이 다 2배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64부터 여기 22까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자, 그리고 여기 3에서 3이 되는 값에서 4가 늘어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n에다가 4를 넣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된다? 2개가 새롭게 추가가 된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6개랑 이 2개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짝수고 이건 홀수니까 겹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8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1만큼 커졌기 때문에 자, 7이 되는 항이 총 8개 있어. 총 8개 있으니까 일단 8개 나온다고. 8개. 여기 1만큼 커질 때 위의 항을 2배 하는 거야. 그러니까 8개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분필 색깔이 자, 그리고 여기 4에서 이제 4가 더해져서 8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8 집어넣어주면 여기서 2개 나오고 2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총 몇 개? 4개가 더해지는 거라고. 쭉 해보자. 9일 때는 어떻게 되나? 자, 8일 때 총 12개가 나왔잖아. 이거를 다 2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12개가 그대로 나올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9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어떻게? 9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여기 5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5에서 이렇게 4가 커져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5가 될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4개야. 근데 각각 몇 개씩 생성이 된다고? 2개씩 생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4개의 2배니까 여기 8개가 새롭게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일 때 보면은 자, 9에서 1만큼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9에서 나온 총 20개의 항을 다 2배씩 해서 그대로 내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개가 일단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올 수도 있나?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여기 6에서 4만큼 더해져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6의 원소의 개수가 총 6개고 하나의 원소당 몇 개의 항이 나온다고? 2개씩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 12개가 더해지면 돼서 총 32개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서 규칙성 우리가 발견적 추론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지금 AK가 10이 되는 걸 찾는 거고, 자, 근데 시작할 수 있는 위치가 A1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까? 시작할 수 있는 위치가 A1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A3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A1에서 시작해서 총 얼마가 더해져야 됩니까? A1이 지금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9라는 값이 더해져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게 4가 되는 거니까 6만큼 더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봐봐. 9가 더해져야 되는데 이 9가 더해지려면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야? 1씩 더해지면서 항이 2배가 되거나 아니면 4씩 더해지면서
4배 플러스 1, 4배 플러스 3 이렇게 두 개항을 만들어내거나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다 1이라고 해봐. 1이 9번 더해진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9번을 2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구승이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한 개밖에 안 나와. 되겠나? 그리고 봐봐. 4만큼 더해진 게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또 다 1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4가 더해지는 위치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좀 확통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같은 것이 포함된 경우의 수라고 들어봤나 혹시? 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4의 위치가 4만큼 더해지는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4가 첫 번째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마지막에 6번째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총 6가지야. 6가지인데 문제는 뭐다? 이 4만큼 더해지는 녀석은 두 개항이 나온다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를 곱해줘야 됩니다. 알겠어? 각 6가지마다 다 두 가지씩 있으니까 6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어? 자, 그리고 4가 몇 번? 4가 추가되는 게 2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반대로 1이 언제 추가되는 1이 언제 들어가냐? 그러니까 1이 추가되는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 1이 첫 번째 추가될 수 있고 두 번째 추가될 수도 있고 세 번째 추가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4씩 추가가 되는 거는 여기서 다 몇 가지씩 생겨? 두 가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것도 12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봐봐. 6이 추가되는 거야. 그러면 다 1만큼씩 더해지면서 6이 추가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추가될 때마다 2배씩 되는 거니까 2를 6번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자, 마찬가지로 4가 한 번 추가되고 이제 1이 2번 추가가 되는 거. 자, 그러면 4가 언제 추가가 되느냐? 첫 번째 추가되느냐? 두 번째 추가되느냐? 세 번째 추가되느냐?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니까 세 가지 있고, 그리고 4에서는 몇 개 항이 나온다? 2개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개수가 1, 13,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7 더해주면 3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나오는 K와 이렇게 시작했을 때 나오는 K가 겹칠 수도 있잖아. 겹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봐봐. 여기서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겹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2배하고 무조건 짝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항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는 무조건 홀수고, 그러니까 4n 플러스 1과 4n 플러스 3은 무조건 홀수잖아. 그러니까 이 그룹과 이 그룹은 겹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 짝수 그리고 다 홀수 겹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25개랑 여기서 나오는 7가지가 겹칠 수가 없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 자, 이렇게 해서 22번 마무리 해보고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보면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갈 거고, 그러면 0분의 0 꼴은 뭐다? 분모의 미분계수분의 분자의 미분계수다. 그러면 분모의 미분계수는 1이고 분자의 미분계수 F2'1 마이너스 4 G2' 1 이렇게 해서 F의 2'과 G2'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봐봐. 단독 변수가 나오면 반드시 우리는 무슨 구조를 생각한다? 역함수 구조를 생각한다. 단조 증가. 그래서 여기서는 부분 역함수가 아니라 그냥 역함수 구조가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t가 달라지면 이 x좌표가 다 달라져. 그러니까 여기
t에 대한 함수 L과 M이 지금 주어지겠어. 자, 여기서 L과 M은 다 t에 대한 함수. 근데 이제 t를 달고 가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t는 생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L을 넣어주면 2의 2L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승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t가 되고, 자, 마찬가지로 2의 2x승에다가 m을 넣어주면 이제 항등함수 t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ft는 어떻게 되나? ft는 L에서의 2의 2x승의 함수값이 되기 때문에 2의 L승, 2의 2L승 이렇게 되겠고, 자, 그리고 GT는 M에서의 여기에 함수값이 되겠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2의 2m승이 t입니다. 그래서 GT는 간단하게 표현되겠어. t 마이너스, 자, 2의 m승은 루트 t입니다. 그러니까 t의 2분의 1승.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플러스 1 되겠습니까? 그래서 G'과 G2'은 간단히 계산되겠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날라가고,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다 1을 넣어주는 거야. 1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여기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2'1만 찾아주면 되겠어. 자, F'이 일단 어떻게 되나? 요거에다가 속함수 미분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G처럼 F가 아쉽게도 안 됩니다. 지금 2의 L승을 못 구해.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L승도 있고 2의 2L승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의 L승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음함수 미분법처럼 우리가 관계식을 이용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음함수 미분법처럼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L'을 L로 표현할 수 있잖아. L'을 L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웁시다. 이거는 다 쓴 거니까. 자, 여기에서 L'이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을까? L' 이렇게 바로 나오면 좋은데, 안 된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걸 한번 써보자. 자, 이 관계식이잖아. 이 관계식 지금 이거 쓴 겁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할까? 지금 K가 없지? KX로 할까? 그러면 자, L'은 어떻게 된다? L'은 K' L분의 1이잖아. 역함수 민법에 의해서. 그래서 K'를 하면 이거잖아. 2의 2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거기다 L 넣은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자, 숫자 2는 뽑아내고 2의 2L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L승 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이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이제 미분해주면 됩니다. 근데 또 이걸 분수함수 미분법을 쓰지 마시고, 여기서 보면
2의 2의 1승, 2의 2의 1승이 공통으로 나와 있으니까 나눠주는 게 낫겠는데 2의 2의 1승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의 1승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미분하는 게 낫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알잖아. 자, 네모분의 1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모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네모의 프라임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 자, 이거 좀 지울까? 이거 좀 지우자. 어차피 앞에서 계산한 거니까. 그래서 F2'은 어떻게 되나? F2'은 자, 숫자 2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분모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분모의 미분계수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L에다가 마이너스 3L 프라임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없애자. 마이너스 없애고 자 3L 프라임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고 근데 이제 봐봐 여기서 변수는 t가 아니라 l입니다. L. 그러면 이제 t가 1로 갈 때 L의 값이 얼마로 가는지를 찾아줘야 되겠어. 자 t의 값이 1로 갑니다. t의 값이 1로 가는데 지금 여기 y절편이 하필이면 1입니다. 그러면 t의 값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t의 값이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l과 m이 다 얼마로 가는 거야? L과 M이 다 0으로 가는 상황이 되겠다. 따라서 자 F2'1은 얼마가 되겠어? F2'1은 숫자 2 있고 자 L이 빵 그러면 3의 제곱 그 다음에 자 L'은 얼마가 돼? L'은 L이 빵이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1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어. 9분의 2가 되겠어. 9분의 2. 따라서 이게 얼마? 요게 2가 돼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과 BN이 이렇게 지금 주어진 상태고 그리고 지금 BN의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양수. 그러면 BN의 그래프는 어떻게 우리가 그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다. 항상 양수니까 이렇게. 그러면 봐봐. 지금 그러면 1, 2, 3일 때 지금 여기 A1이랑 같고 그 다음에 A4랑 같습니다. A4랑 같아. 그러면 봐봐. 지금 1에서 4만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D의 절대값만큼 떨어졌는데 자 B에는 우리가 지수함수의 일부분이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A사랑 여기 AK의 간격이 3D의 절대값보다는 무조건 작아지는 거야. 3D의 절대값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 K는 5하고 6이 될 수밖에 없겠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 3D보다는 무조건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특징 때문에 또는 자, 이 녀석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걸 이용을 해서 K의 범위가 5하고 6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줘도 되겠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식을 써봐야지. 지금 A1과 B1이 같기 때문에 B를 굳이 이렇게 B라고 잡지 말고 이 녀석을 A로 잡아주면 되겠다. A1과 B1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자 A4랑 B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3D는 AR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A 플러스 K-1 D는 AR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어.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 근데 여기 정수 조건이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배구조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부정방정식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보면 AA가 공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가지고 A로 묶어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넘겨서 이렇게 A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식을 보면 D가 공통이다.
그러면 이제 나누기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래식을 위의식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3분의 k-1은 자, 이거 r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여기 r-1이기 때문에 여기 r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k가 5일 때 그러면 r은 3분의 1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r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우리가 r과 d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게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d는 자, 이식 3d는 a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되겠어. 그러면 정수, 정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값은 a도 정수잖아.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배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9, L 이런 꼴이 돼야 되겠고, 그러면 d는 마이너스 2L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맞나? 그러면 느낌상 L이 얼마일 때, L이 1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어. 여기서 보면 L이 커져버리면 지금 A가 A1의 AN의 첫째 항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BN의 첫째 항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첫째 항이 최대한 작아져야 이 급수의 합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나라면 L에다가 1을 놓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엄격하게 엄중하게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증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L로 잡아서 하는 게 맞고, 자, AN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9L에서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코사인 AN 파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N 파이는 자, 만약에 L이 홀수면은 어떻게 되겠어? 홀수면은 다 마이너스 1. 다 마이너스 1이고, 자, L이 짝수면은 어떻게 되겠어? 다 플러스. 짝수니까. 그러면 봐봐. 여기에다가 다 2를 곱하거나 다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러면 BN의 공비는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BN의 공비는 여전히 그냥 3분의 1이야. 따라서 이 급수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겠어? 자, 무조건 양수만 지금 보는 거니까, 자, 1-r분의 그 다음에 9L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K가 6일 때 그러면 이제 공비는 K에다가 이제 6을 집어넣게 되면 공비는 3분의 2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했던 내용을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되겠어. 여기서 지금 이거에다가 넣어주면 3D는 자, A의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A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A는 이제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9P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D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 따라서 A에는 9P에서 8P 그 다음에 7P 이렇게 쭉쭉쭉 나올 거고, 자, 그리고 봐봐. 코사인의 AN 파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코사인 AN 파이는, 자, P가 만약에 홀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이미 짝수기 때문에 1. 이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P가 짝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 1. 자, 그러면, 자, 코사인의 부호가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코사인의 부호가 달라지게 되면은 공비가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어? 그래서 급수는 어떻게 돼? 급수의 절대값은, 우리가 찾는 급수의 절대값은, 자,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 9P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올 수도 있겠어? 자, 만약에 P가 짝수면은 이게 다
이제 짝수가 돼버려서 코사인 값은 다 1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공비는 3분의 2가 되겠고, 그리고 9p.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거는 분모가 작잖아. 분모가 작으면 이 전체적인 값은 커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p가 홀수일 때, 그러면 여기 3분의 5니까 5분의 27이 되겠고, 이게 m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얼마야? 지금 L이 1이면 자 2분의 27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5분의 27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은 5분의 27이 되겠고, 여기서 10m은 어떻게 되겠나? 5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30번 보자. 30번. 자, 30번은 먼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겠어. 자, 첫 번째. 첫 번째를 보면, 자, 이 녀석이 미분 가능하다고 해봐. 그러면 이 n제곱근 형태의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는 미분법을 먼저 씁니다. 자,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3분의 n승이니까 3분의 n에다가 x-a에 3분의 n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분을 해주면. 알겠어?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이 지수가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왜 그러냐면 0보다 작게 되면 x-a가 분모로 내려가기 때문에 a에서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겠고, 자, 그리고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등호가 성립할 때야. 0이 될 때.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1이니까 당연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 n분의 3이 1이 되는 거니까 n이 3일 때 원래 식에다가 넣는 버릇을 들이십시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3제곱근일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짝수제곱근일 때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군들한테 맡기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반드시 직접 대입을 해봐라. 그러면 3이면 어떻게 되나? 그냥 단순 x-a라는 직선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만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3승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승. 자, 따라서 자, 3제곱근의 fx의 제곱이다. 그러면 일단 봐봐. 이 x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0에서 지금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fx가 최소 몇 개 이상? 2개 이상 추가를 해야 3승이 됩니다. 3승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fx가 최소 2개를 만들어줘야 돼. 제곱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 f가 이게 이제 미분 가능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x라는 인수를 하나만 가지면 되겠지. 하나 이상만. 왜냐면 제곱이니까 x 곱하기 x 제곱은 x의 3승이 돼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봐봐. 만약에 이렇게 근이 있다고 해봐. 이렇게 뭐 근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3승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봐봐. 제곱을 했을 때 3승 이상이 나오려면 1승은 안 됩니다. 그러면 2승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 제곱의 인수를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2차잖아. 2차. 나머지가 2차이기 때문에 근을 안 갖는 경우도 만족을 하겠다. 여기에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도 만족을 하겠습니다. 근을 가지면 무조건 2차고 중근 형태. 근데 근을 안 가지면 어차피 x에서만 지금 미분 불가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느낌상 어떤 게 맞을 것 같아? 지금 극값을 갖는 위치가 굉장히 지금 불편한 숫자가들이 나왔어. 7분의 19 이런 게. 근데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 왠지 안 될 것 같아? 왠지 안 될 것 같지만 나라면 현장에서는 이거 안 볼 것 같습니다. 왠지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지금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 한번 다 봐보자. 그래서 먼저 1번. 자, fx가 x-l의 제곱이 되면 x fx의 제곱은 x의 3승에 x-l의 4승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럼 봐봐. 3제곱근은 증가함수입니다. 3제곱근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 3제곱근에 의해서 극값은 안 나온다. 그러면 자, 이 녀석의 극값의 위치랑 이 g의 극값의 위치가 정확히 똑같을 거라고. 왜냐면 3제곱근은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3중근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L에서 4중근이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이 극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극점의 위치는 자, 여기가 3중근이고 여기가 4중근이야. 그러면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비는 3대 4가 되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이건 한번 미분해서 증명해봐. 간단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7분의 3L이 되겠다. 따라서 지금 극값의 위치가 7분의 19, 3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7분의 19, 여기는 3이 되는데 안 맞습니다. 안 맞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fx가 얼마가 되는 경우 x 곱하기 x제곱 ax 플러스 b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 x의 3승,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고, 제곱이 되겠고. 자, 이제 이걸 미분해가지고 극점 위치를 찾아주는데, 자, 이거는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이렇게 지수승이 좀 클 때는, 자, 이 녀석의 극점 위치를 찾을 때는 여기에 ln을 씌워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ln을 씌워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ln도 지금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ln을 씌우고 했을 때의 극점 위치랑 ln을 안 씌우고 했을 때의 극점 위치랑 같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3은 앞으로 가잖아. 미분하게 되면 x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 2도 앞으로 가. 그럼 여기 2 있고, 그 다음에 ln의 미분은 ln 세모의 미분은 세모분의 세모 프라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2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이걸 통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x제곱 ax 플러스 b가 되겠고, 여기 2x에 2x 플러스 a가 되겠고, 맞습니까? 그러면 자, 봐봐. 이 녀석의 최고차의 개수가 어떻게 돼? 4x제곱, 그 다음에 3x제곱이니까 7x 있을 거고.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 3하고 7분의 19니까 여기 3, 그 다음에 7분의 19니까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어. 그러면 지금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항등식 구조니까 여기서는 숫자 대입보다는 개수 비교를 해주는 게 좋겠네. 개수 비교. 자, 그러면 상수는 얼마가 나옵니까? 57이 나오겠고, 여기서 상수가 될 수 있는 거는 3b밖에 없잖아. 그래서 b는 19 이렇게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1차 개수는 마이너스 19x랑 마이너스 21,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2ax, 그 다음에 3ax니까 5a 해서 a는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ab를 찾았기 때문에 fx 나오고,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게 f5니까 여기다가 5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를 대입을 해주면 20이 나옵니다. 자, 유무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복습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놓칠 수 있는 포인트들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십시오.